네, 뭐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나라들이 있고 사실은 또 우리나라가 요즘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닌데 그 나라들의 이제 맥락을 우리가 좀 알고 또 기존의 우리나라 정책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었던 나라들의 현황을 좀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또 이제 연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일정한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저희 연구진이 좀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하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참고하는 미국 그리고 또 영국이라고 하면 또 미디어 교육의 종주국이라고도 생각되는 그런 나라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 와서 굉장히 미디어 교육에 있어서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사례들에 있어서 모범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호주 그리고 핀란드 이 네 나라를 선정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유튜브 이용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텔레비전의 전통적인 수상기를 통한 시청은 역시 줄어들었구나. 뉴스 이용도 좀 줄어든 부분이 있구나. 라디오 이용도 줄어든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좀 전통적인 미디어는 좀 덜 이용이 되고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들이 좀 부각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공통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의 컨텐츠를 볼 때 이것을 만든 사람이 돈을 받고 만들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유튜브를 많이 이용해 본 시간이 있었던 아이들한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그런 거를 또 이게 경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건가? 그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현상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뉴스를 보고 좀 신뢰도를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금방 분별해낼 수는 없지만 한번 의심을 하고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부모의 경제적인 그런 사회적인 그런 소득이라든가 그런 사회 계층이 더 이제 높은 부모의 아이들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것 역시 사실은 우리가 주도적인 디지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런 어떤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시사점을 좀 얻었고 이것이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것도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온라인 교육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전면화되면서 사실은 디지털 세상 속에서 좀 덜 살고 싶었던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디지털 세상으로 내던져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도 2년 동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디지털 전환이 불과 2달 만에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많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지 않느냐, 좀 더 디지털 기기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왜 좀 더 일찍 준비시키지 않았느냐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나 미디어를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 라고 생각을 했고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교에서 좀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한 채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위험한 공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든 아이들이든 내 얼굴이 노출이 되었는데 이걸 누가 우스꽝스러운 뭐 짤로 만들어서 어디 유머 게시판에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혹시 잘못하다 저작권을 위배하게 되지 않나? 어떤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문제, 어떤 범죄에 노출될 그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좀 쉽게 그 디지털 공간에서
학습과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좀 주저하게 되는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면 공간에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교실에 범죄자가 드나들 수 있고 아무나 들어와서 내 사진을 찍어가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 강의실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게 되겠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얻는 정보,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필요하고 그런 실천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야지만 우리가 관계도 맺을 수 있고 그 공간에서 소통도 할 수 있고 학습도 할 수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지금 특히 이제 팬데믹 시대에 이런 그 건강과 관련된 인포데믹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학습하고 살아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능력을 갖추었는가,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소중한 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리고 어느 사회에서나 교육은 단지 중립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교육 내용이나 목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 방향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영국은 이제 학교에서 너무나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모범 국가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회조차도 어떤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정치의 주도권을 잡은 세력이 더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교육의 방향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그것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지만 이제 반대로 우리가 기존의 미디어 교육은 이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또 다른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제기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쩌면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대처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영국에 대해서는 좀 들었고요. 오히려 이제 핀란드라든가 호주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다 보면서 또 이제 그 사회에 맞는 또 이제 새롭게 제기되는 그런 어떤 미디어 환경에서의 문제들을 교육과정에 담으려 하고 어떤 한 과목이 주도하기보다는 다양한 과목들에서 그 내용들을 좀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사실은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20년 동안의 모든 교육이 집중되어 있다가 이제는 평생교육의 시대가 되고 성인교육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어린이와 유아와 성인과 노인이 함께 동시에 배워야 되는 것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평생교육에 대한 그런 접근, 그리고 성인교육에 대한 접근, 또 미취학 아동에 대한 그런 유아교육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은 영국, 호주, 핀란드, 미국 모두 전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우리나라가 많이 또 일찍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체계적인 연구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어린이들의 미디어 이용 조사는 한국이 연례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글로벌 키즈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참여를 해서 세계적인 학자들의 어떤 그 연구 관심사와 또 국제적인 어떤 교육의 트렌드와 사회적인 트렌드에 비추어서 좀 연구 문제가 더 추가된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는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따른 어린이들 사이의 격차 이런 부분에는 좀 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냥 아이들은 요즘 많이 이용하고 있다. 스크린 이용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다. 이런 좀 다소 추상적인 어쩌면 좀 기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아이들이 미디어 이용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태블릿 PC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유튜브 이용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비판적 이해가 오히려 증가한 부분도 있는지 연령이 좀 지나가고 나면 게임 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연구 문제를 가지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조사와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좋은 정책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